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에서의 운과 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운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운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자, 누구를 칭송할지, 누구를 무시할지, 누구의 의견은 무시하고 누구의 의견은 존중할지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책에 나온 그런 내용과 제 짧은 경험에 대해서 운과 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다가 물론 제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번 60평생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없던 시절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최종 결정 단계에서 지인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다 만류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부동산 경험이 있었고 하면 뭐 저한테 매수를 적극 권유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만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동산에 대한 실력 어떻게 보면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다, 속된 표현으로 간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한두 분도 아니고 한 20명의 사람이 다 만류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담함과 멋있게 대담함과 바보같이 무모함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것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10억 달러의 매수 제한을 거절한 저커버그 그리고 2008년도에 MS의 대형 인수 제한을 거절한 야후 같은 경우에 지금 야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회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다. 물론 실력도 부족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주위 환경이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행동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위 환경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한 게 제 유튜브의 홈에 가보면 정보란에 가보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나이에 비해서 애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저 육성으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 목소리를 듣고 좀 자본주의나 경제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저로 인해 가지고 우연찮게 20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수 무주택자든 투자자가든 매수하신 분이 적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은 매수를 하지 못한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불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고 운도 노력하고 시도를 해야지만 나에게로 온다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이라는 것은 있죠.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역할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릇된 선택 혹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은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때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떤 원인이 어떤 누구의 말이라든지 나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 그런 운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과 불운 사이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평소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가 우연히 부동산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금매가 나왔다,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다 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때마침 그것이 저점이었다 이거죠. 혹은 고점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지인이 아파트를 매수 임장하러 동행했다가 매수한 경우도 제주에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레버리지, 흔히 말하는 융자죠. 융자나 혹은 전세를 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경우도 있고, 혹은 실패한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 그 기간에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있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이 매수를 하지 않은 분보다도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지 못한 분이 저한테 연락 올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매수를 하셨다는 분을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부동산 매수 시점에서 성공한 자의 조언을 듣는 경우, 혹은 실패는 아니더라도 경험이 없는 자의 조언을 듣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해운과 불운의 어떤 시작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특히 부동산처럼 큰 금액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통은 있죠, 자녀나 아니면 지인이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매수를 만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보면 부동산에서 운과 실력, 우리는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특정 개인이 성공했다 하더라, 실패했다 하더라, 특정 개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더 큰 패턴이 뭔가 하면 부동산에서는 거대한 흐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대한 흐름, 그것이 상승의 흐름인지 하락의 흐름인지 그 거대한 흐름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서의 실력은 최소한 그 흐름을 보는 안목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평소에 관심을 갖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늘 관찰, 모니터링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운과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최근에 지인과 통화에서 있죠, 2020년도에 이사를 못하는 게 참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세월 지나 보면 있죠, 특히 2023년에 다들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동산에서의 운과 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